저마다의 선택으로 꿈과 미래를 쫓는 사람들. 여기 남다른 선택을 한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바로 스타트업, 창업입니다. 혁신으로 변화를 이끄는 창업. Well, I think startups are important because the world is always changing. And so it's like evolution. 열정과 도전, 극복과 성취.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로 일상을 넘어 문명을 바꿔나가는 창업가들. 미래를 열어가는 이들의 뜨거운 시간을 만나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실리콘밸리. 시장을 지배하고 주도하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모여있는 곳인데요. 일상을 넘어 문명까지 변화시켜 나가는 글로벌 기업들. 이들이 탄생한 창업의 성지가 바로 실리콘밸리입니다. 한국에서 사람들이 모이면 부동산 얘기하고 코인 얘기하듯이 여기는 커피숍이나 식당에 모이면 언제 창업하나 무슨 아이템으로 창업하나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문화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이제 따라오죠. 사람이 일단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이쪽으로 오고 그런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기술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여기가 전 세계 자본의 한 30% 정도는 실리콘밸리에 투자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0%에서 50% 정도. 그렇다면 투자와 인재가 이곳 실리콘밸리로 몰려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투자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이곳 실리콘밸리에서 활발한 투자 활동을 해온 남태희 박사. 그는 전문적이고 혁신적인 기업들을 주목해왔습니다. And so if you look at Silicon Valley, companies like Google, Apple, even NVIDIA, they all were startups here. And they'll be the next generation. And it goes back to what I was saying before about the internet wave created Naver. The mobile wave created Kakao. I mean, Kakao wouldn't exist if mobile phones did not take off. In the same way, in the AI wave, there will be a new generation of successful companies. 창업의 성지 실리콘밸리. 이곳에서 탄생한 어느 신생기업을 찾았습니다. 최근 우리 주변에도 심심찮게 눈에 띄기 시작한 로봇 테스트가 한창인데요. 장애물도 정교하게 통과합니다. 두 로봇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빈 공간을 인식하고 무리 없이 비켜갑니다. So this is one of the high-level planning for the robot. It's how it figures out, looking at the environment, is there enough space for me to get through, or is there another robot in my way? And if there is, they kind of talk to each other to figure out who's going to get, out of the way. So this is one of the things our robot behavior team works on, and one of the kind of main advantages of our robot is we have a very advanced system for the robots to negotiate this and figure out how to get around each other.
미국 양로원의 어느 식당. 서빙 로봇이 이미 맹활약 중인데요.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서빙 로봇. 능숙하게 식당을 누비는데요. 탄생 비화가 흥미롭습니다. 이 로봇을 개발한 이는 한국인 하정우 씨와 그의 동료들. 세계적인 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던 그는 실리콘밸리에서 순두부집을 운영했는데요. 자신의 음식점에서 직접 개발한 서빙 로봇을 처음 선보였습니다. 그가 이런 로봇을 개발한 데는 특별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구글에 있을 때 이런 자율주행 기반의 물류용 로봇들을 이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이 있구나라고 이제 알고는 있었고, 근데 식당을 해보니까 이 무거운 걸 나르는 게 굉장히 큰 일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그런 로봇으로 좀 하면은 훨씬 일이 수월해지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뭐 처음엔 재미로 생각했다가 이제 식당을 하면 할수록 막 온뼈마디가 아프고 사람들이 이제 힘든 걸 보니까 야, 이거 정말 이거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가 최근에 그 런치한 2017년 그는 마침내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을 했고 이후 한국에도 법인을 설립했는데요. 어떤 세제가 영향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지금도 끊임없이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음식이 하이라이팅하는 건 좋은데 네. 전체 사람을 대신하는 로봇. 어두운 분위기에 이에 대한 그의 생각은 어떨까요? 너무 튀잖아.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서빙하는 식당들에서는 이분들이 바쁘게 움직이질 못해서 오히려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밀리는데, 또 이분들이 또 굉장히 친절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로봇의 도움을 얻어서 또 그렇게 더 자기 업무를 잘 수행해 나가시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어떻게 보면 종업원들이 저희 로봇 썼을 때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이제 처음에는 종업원들이 로봇이 일자리를 자기랑 경쟁하는 상대라고 이제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좀 익숙해지고 써보니까 이게 나를 도와주는 존재구나, 이제 그렇게들 느끼시더라고요. 전주의 어느 음식점. 무려 16대의 서빙 로봇을 임대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6인상부터 나가고 특히 무겁고 뜨거운 그릇이 많은 한식 음식점. 그러나 로봇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빠르고 안전하게 음식을 나르는 서빙 로봇. 사람과의 호흡도 척척 맞추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로봇이 더 빨라요. 장기적으로 빠르고 로봇이 지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사람이 갖다 주는 것보다 로봇이 갖다 주는 것을 손님이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한테 계속 잔심부름을 시킨다고 봤을 때는 불편하거든요, 고객 입장에서. 근데 이제 로봇은 계속 갖다 시켜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창업을 위한 기본 조건은 혁신적인 기술. 남다른 기술로 실리콘밸리로 진출한 한국의 신생 기업이 있습니다. 지난 8월 스탠포드 대학에서 열린 핫칩스 2024. 인공지능과 반도체의 미래 기술을 선보이는 국제대회인데요. 세계적인 신기술을 가진 기업만 초청받는 행사. 바로 이곳에 한국의 신생기업이 발표자로 선정됐습니다. 이 기업이 개발한 기술은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반도체. 최근 세계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반도체입니다. 특히 기존 반도체보다 훨씬 적은 전력을 소모하는
큰 장점을 갖고 있어 세계적인 인공지능 기업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시연을 통해 그 성능이 입증됐는데요. 어떤 명령을 내려도 빠르게 구동되었습니다. 미국의 초거대 기업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이 반도체를 우리의 신생 기업이 개발한 것입니다. 초당 1000조 개의 계산을 할 수 있는 칩입니다. 1초당 1000조 개의 계산을 갖다가 해내고요. 이 칩은 지금 그 많은 연산을 해내기 위해서 여기에 트랜지스터가 400억 개가 집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400억 개라 그러면 우리 지구 인구 숫자가 우리가 60억이라면 그거보다 이제 6배 이상 되는 그 스위칭을 하는 디바이스가 이 지금 이 3cm 한 2cm 정도 되는 이 공간에 다 집적이 돼서 연결이 돼서 동작을 하고 있고요.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이 인공지능 반도체.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의 명성을 이어가겠지요. 인공지능 반도체를 개발한 백준호 대표. 유수의 반도체 회사에 다니던 그는 인공지능 시대를 예견, 과감하게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성과를 이뤘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7년 전에 할 때는 이런 서버야 아까 말한 그런 거대한 디자인의 칩을 생산을 못한다라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지금 저희 2세대 칩만 해도 개발 R&D 비용이 한 1,500억 이상 지금까지 이제 이미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자본이 우리 벤처 펀딩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들어와 있는데, 근데 그런 돈의 투자 여부를 떠나서 야 이거 생산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엄연히 우리가 1세대 칩도 우리가 양산해냈고 2세대 칩도 지금 이제 생산이 돼서 곧 우리가 이제 커스터머한테 샘플링하는 단계까지 와 있으니까 결국 그 일조차도 우리 스타트업이 그 능력을 갖다 쌓아내기 시작하면 사실 설계부터 해서 이런 양산까지 우리가 다 해낼 수 있는.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이 기업의 인공지능 반도체. 국내 굴지의 관련 기업들이 이 칩의 활용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시연에서도 제 성능을 보였는데요. 높은 에너지 효율과 가격 경쟁력. 글로벌 시장 진출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예견, 고작 3명이 시작했던 창업. 지금은 180여 명의 직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데요. 이 놀라운 성장에는 인재들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미래를 예견하고 함께 하겠다는 결단을 내린 이들이 있어 가능했던 것이죠. 사실은 안정적인 이제 대기업에서 계속 있었지만, 근데 이 인공지능 반도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기회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로서 이 기술의 흐름이 좀 명확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저희가 인터넷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붐이 일어서 이제 닷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또 다른 이제 격변이 있었듯이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또 다른 세상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굉장히 재밌어 보였고, 그래서 사실 저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조인을 했습니다. 안정 대신 도전을 선택한 젊은이들.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그들만의 기업 문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Renegade! 예외 기빈 여러분, 올해로 6번째를 맞이하는 창업가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일까요? 벤처 스타트업과 대기업, 그것은 바로 기회이겠지요. 등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글로벌 스타트업 페어입니다.
지난 5월 서울에서는 대규모 스타트업 박람회가 열렸는데요. 창업자들에게 투자자와 글로벌 기업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의 한 은행이 개최한 행사였습니다. 이 박람회에는 무려 450여 개의 국내외 신생 기업들이 참가, 자신들의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는데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박람회답게 큰 성황을 이뤘습니다. 신생 기업들의 기술과 제품, 요즘 말로 신박한 것들이 즐비했는데요. 어느 신생 기업이 들고 나온 운동기구. 무거운 원판 대신 모터가 운동의 부하량을 조절해주는 기구인데요. 다양한 부가 기능들도 설치돼 있어 아주 효율적이라고 하는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터를 두 개를 듀얼로 제어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나의 모터를 사용해서 분배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터 두 개를 동시에 제어하면서 사용자의 근력에 맞춰서 좌우를 다르게 제어할 수도 있고요. 저희 카메라 장점은 화각이 넓다는 게 또 장점입니다. 수평 시야각이 최대 240도고요. 수직 시야각이 160도여서 이제 지금 카메라 바로 옆에 있어도 제가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한 50cm 정도 거리에서는 몸통밖에 안 보이는 반면에 이제 저희 카메라는 전신이 훨씬 더 보이거든요. 네네. 네. 이제 로봇가 남다른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시장 진출을 꿈꾸는 신생기업. 이들 신생기업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빨리 급격히 변하는 이 환경에 그런 큰 대기업들이나 정부가 빨리빨리 대응하기도 힘들고 알면서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스타트업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섹터들이 굉장히 많고 깊어졌잖아요. 이거 뭐 큰 몇 대기업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각 분야에 그걸 깊이 파고 기술을 이루고 그리고 또 서로 협력을 하고 그래서 정부를 푸시도 하고 정부하고 협력도 하고 설득도 하고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박람회에서는 창업자들이 직접 투자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창업으로 성공을 거둔 후 투자자로 변신한 류기백 대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젊은 창업가들이 가장 동경하는 인물입니다. 아이디어보다는 인재를 강조합니다. 항상 초창기 투자는 그 아이디어가 항상 많이 바뀌기 때문에 아이디어 싸움보다는 인재 싸움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탤런트가 가장 중요하고 사실상 저도 되게 잘하는 친구들이 창업을 했을 때 이 아이디어는 별론데 라고 해서 패스했을 때 가장 많은 후회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똑똑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다가 되게 금방금방 적응을 해서 또 답을 찾아내더라고요. 그렇다면 창업 인재들이 갖춰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국내의 한 은행이 직접 투자하고 지원하는 신생기업들이 모여있는 곳. 플라스틱 분해에 주목한 신생기업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폐플라스틱. 이를 분해하는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이 신생기업의 대표 서동은 씨. 올해 26의 젊은 창업자입니다. 플라스틱 복합 재질이 들어가면은 미생물이 처음부터 플라스틱을 먹진 않죠. 그래서 이제 산화 효소를 먼저 방출을 시키면은 특정 플라스틱 재질만 기름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미생물이 이제 섭취를 할 수가 있어서 증식에 이용을 하고 반응을 안 했던 PP 재질만 남아서 더 비싸게 팔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서동은 대표의 연구실. 서 대표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기술을 개발, 관련 업계에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파일럿 장비인데요. 이거는 실제 재활용 공장에서 가져온 PP 쓰레기 샘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PP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물질 플라스틱 재질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생물을 통해서 이틀 정도 반응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제거해서 깨끗하게 PP만 남겨주는 그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참가했던 과학 탐구 대회를 계기로 플라스틱 분해에 관심을 가졌던 서동은 대표. 곤충에 특정 플라스틱만 분해하는 미생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사업화하기 위해 대학 때 창업을 했습니다. 재활용 산업에서 진짜 사장님들이 필요하다고 하시는지 직접 물어보자 해가지고 2017년부터 2018년쯤까지 200분 정도의 산업 관계자분들한테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물어봤어요. 재활용 공장들도 국내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까지도 돌아다니면서 많이 물어봤는데 거기서 큰 용기를 얻었던 게 이 솔루션은 무조건 필요하다. 그때 이제 좋은 용기를 얻고 더 미생물도 많이 찾고 플라스틱 분해 미생물을 찾아 전국의 쓰레기장을 직접 다닌 서동은 대표. 그의 열정은 빛을 발했습니다. 지금은 약 300여 종의 플라스틱 분해 미생물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넘버링이 그 박스에 써 있거든요. 이 미생물들이 서동은 대표의 미래뿐만 아니라 인류의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갈 소중한 자산입니다. 서동은 대표가 어느 설비 제조 공장을 찾았는데요. 플라스틱을 분해할 탱크 제작을 의뢰한 공장입니다. 이렇게 한번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플라스틱 분해 탱크는 그물망과 스크류를 갖춘 이중 구조. 이 탱크에 폐플라스틱과 다양한 미생물을 투입,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만 남게 하는 원리입니다. 서 대표는 이 탱크를 전 세계의 플라스틱 재활용 업체에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좀 뜻밖이에요. 이제 오너로 왔는데 상당히 젊은 거야. 근데 사실 좀 오너 정도 되려면 굉장히 경험도 많고 좀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좀 뜻밖이에요. 젊어서. 근데 요새는 시대가 뭐 힘으로 하는 시대가 아니고 뭐 두뇌로 하는 시대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기술 개발과 실험, 투자 유치와 제조 등 눈코뜰 새 없이 바쁜 서동은 대표. 그가 다시 바삐 움직이는데요. 이 열정, 젊은 창업가들의 숙명이겠지요. 서 대표가 도착한 곳은 부산. 저희 직접 타겟이 국내의 한 은행에서 500군데 개최한 약 70, 기업 80% 설명회에 정도 참가했습니다. 일단은 확인을 했고, 기술 설명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바이오 탱크에 넣으시면 열정과 기술, 창업가의 덕목을 모두 갖춘 서동은 대표. 폴리카보네이트 같은 투자자들도 깊은 관심을 보입니다. 플라스틱을 젊은 창업가 서동은 대표. 깨끗하게 하나 재질. 이윤 창출 이상의 가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건 플라스틱이야라고 하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 다른 재질이다라고 생각하는 걸 좀 인지를 해주시면은 이제 공장 입장에서 그것들이 왔을 때 좀 더 분리하시기 편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공장 분들이 되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공정을 가지고 다 좀 힘들게 재활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활용 산업의 노고를 좀 더 알아주시면 좀 더 이제 좋은 자원순환이 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생기업의 가장 큰 장점은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기차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시대, 충전 인프라가 적지 않은 과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느 건물 옥상, 전기차 완속 충전기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술이 탑재된 급속 충전기와 달리 완속 충전기는 단순한 기능밖에 없습니다. 이에 차관, 이들은 다양한 기능을 갖춘 저비용 완속 충전기를 개발했습니다. 네. 이게 통신이니까 얘가 이제 뭐 아까도 화재 예방하면 80%까지만 충전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얘가 80%가 되면 얘가 80% 됐다고 얘한테 알려주는 순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저희가 뭐 여기서 계산을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80% 수준이 되면 여기서 자동으로 충전 중지를 시켜버리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과충전이 안 되게끔 하는 겁니다. 일반 충전기들은 차 쪽에서 만약에 전류를 계속 흘려달라고 하면 얘는 계속 전류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얘는 이제 그 제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전기 자동차 화재 사고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들이 개발한 충전기는 화재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개발한 기술의 핵심, 이 작은 육각형 안에 응축돼 있습니다. 차량과 충전기가 서로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전력선 통신망이 기술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시제품을 생산한 상태. 짧은 시간에는 이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 성능 확인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충전, 제어, 자동 결제 등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생기업에게는 당면한 문제가 있는데요. 시제품을 양산하기 위한 투자 유치가 그것입니다. 저희는 일단 제조업이기도 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어쨌든 금형이라든지 이런 아주 기초 물건을 생산하기 위한 기초 투자 자금들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초기 투자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투자가 만약에 안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제 사업 자체가 아예 시작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초기 투자금이 좀 잘 들어와 줘야 어떤 제조 베이스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투자를 처음 들어오는 그런 투자금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현대자동차 EPC라는 플랫폼인데 이호택 대표가 기업 설명회에 참가했습니다. 완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 이제 현재 보급되는 아직 투자자들에게 자신들의 기술을 열정적으로 알리는데요. 화재 예방 기술, 그다음에 예약 시스템 같은 다양한 충전 완속 충전 고도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요. 과연 투자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차를 충전을 해서 그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행히 이호택 대표의 완속 충전기에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가 나타났습니다. 애기만 투자하고 그러시구나. 계속 투자하는 그런. 네. 메일 하나 주시면 제가 거기로 한번 드릴까요? 제가 여기로 드릴까요? 여기로 네, 주시면. 알겠습니다. 애기 초기 회사들은 아직 성장할 가능성도 무궁무진하고 또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오랫동안 주주로서 지켜보는 게 매력적이어가지고 네, 그런 부분이 애기 스타트업들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태어나고 성장하고 시장으로 진출해야 하는 기업. 그래서 기업은 생명체와 같다고 합니다. 신생기업 또한 마찬가지겠지요. 태어나고 지원받고 마침내 성장해야 하는 신생기업. 이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미국의 실리콘밸리.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동경하는 창업과 혁신의 성지. 이곳 실리콘밸리에 맨몸으로 뛰어든 한국의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발품을 팔아가며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는데요. 굳게 닫힌 문, 여의치 않군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굳게 잠겨 있는 문. 저희 이번에 여기 부동산 영업 중에 간 곳의 90%는 영 장사를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게 해서 10% 뚫린 데는 다 이렇게 좋게 연결이 또 됐다는 거. 네. 저희 많이 갈 때는 뭐 10곳, 15곳 이렇게 다니는데 미국이 아무래도 땅이 크다 보니까 운전해서 가야 돼서 좀 10곳만 가도 대여섯 시간씩 걸리고 그렇죠. 운전을 좀 최적화를 해야 합니다. 요즘 또 이게 땡볕이라 너무 돌아다니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는 이 하나 없는 낯선 실리콘밸리. 믿을 것은 자신들의 열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우연히 외국인 창업자를 만난 이들. 자신들의 창업 아이템을 보여주는데요. What's been your way to get penetration to real estate agents? Assuming is that the customer or is it photographers or? We target a lot. I think in the U.S. we're targeting realtors at the moment, but we're also targeting interior designers and housing renovation.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실리콘밸리입니다. 참 실리콘밸리에 있으면 이런 창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길 가다 만난 사람들에게도 이런 여러 가지 사업 얘기도 하고 이런 공감대 형성하고 또 이런저런 의견 주고받는 게 실리콘밸리만의 장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미국의 어느 투자 회사가 세계의 젊은 창업가들을 위해 제공한 공유 사무실. 세계 각국에서 온 창업가들이 정보와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열린 공간인데요. 세계 시장 진출이라는 같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 창업가의 기업 설명에 세계의 창업가들이 깊은 관심을 보이는데요. 이들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인테리어 설계를 하는 획기적인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명령어만 입력하면 단 몇 초 안에 원하는 디자인이 구현되는 기술입니다. 일일이 도면을 그려서 인쇄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인공지능을 이용한 새 기술에 질문 공세가 쏟아지는데요. 이들은 자신들의 기술이 세계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실리콘밸리로 날아온 새 젊은이. 월세를 얻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20대 중반과 30대 초반의 세 젊은이. 20대 두 젊은이는 카이스트 휴학생. 재학 중 기술을 개발한 이들은 창업을 위해 학업을 잠시 중단하고 영어에 능통한 선배를 영입했습니다. 자신들의 기술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세계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국에 저희가 넘어와서도 어쨌든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뭔가 세일즈가 잘 진행이 되지 않을 때 좀 그런 것들이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어쨌든 저희한테는 되게 좀 좋은 피드백들이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이게 저희 제품의 문제인지 아니면 타겟하고 있는 고객층의 문제인 건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수정을 하면서 계속 이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선택한 이국 생활. 그러나 피하기 힘든 현실도 있는데요. 할머니, 아이고. 눈물이 날라 그래. 나 울어 자꾸. 울지 마시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나 올 때까지 건강하게 무사히 오고 하는 일 잘 마무리하고. 이제 그날 따라 뭔가 좀 수학이 없고 이런 날들이 이제 가끔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여기서 이거 못하러 이러고 있나 그냥 집 가서 집 가가지고 할머니 미역국 먹고 싶으면 사골국 먹고 싶다 이 생각이 이제 들죠. 다시 거리로 나선 새 젊은이. 오늘은 특별한 미팅이 있습니다. hello. How are you? Good. Actually, it will be. 두 번째 만남. 미팅 직전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한데요. Like the 8 p.m. output within 30 seconds. 본격적으로 시작된 제품 설명.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When you go to studio, then you can see all the images you generate. 상대는 인도인 투자자. These are some examples that we're running with different designs. 이들을 설득해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 I see all of those rooms. I will say, okay, 과연 투자자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so then the entire design becomes like a symbol. So I think the CEO has an understanding of business. This is our second meeting, right? Yeah. Yeah. So we talked about it, and I think they should be able to do well. And I see a lot of sincerity with them, which is very important in a founder. So that's what we were talking today also, that we would be able to help them, get them big introductions, help them in financing if they need. 투자자의 긍정적인 반응. 그토록 갈망하던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인 미팅이었네요. 구체적으로 다음 스테이지까지 언급을 하시고 이렇게 어떻게 협업을 하면 될지, 파트너십을 하면 될지, 그리고 또 미국에서 이분들이 가진 커넥션이랑 네트워크로 제가 매출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건들을 바로 연결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컨펌을 받아서 저희 출장 마무리되기 전에 굉장히 큰 수확이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뭔가를 이제 해주실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너무 잘 들었는데 그렇다면 저희는 과연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거를 좀 드릴 수가 있고 또 어떤 가치를 좀 제안하실 수가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업가들의 최종 목표는 세계 시장 진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있는데요. 3년 전에 설립된 국내은행의 실리콘밸리 법인. 8월 말까지 저희 워커스 컴펜세이션 미국으로 진출하는 한국의 창업가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현지 법인입니다. 이들 역시 기업 설명회 개최, 신생기업과 투자회사의 만남 주선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경쟁을 치열하게 할 거면 더 큰 시장에서 한번 사업을 해보자, 승부를 보자 해서 미국으로 와서 승부를 보려는 스타트업들이 예전에 비하면 많이 늘어난 것 같고, 또 장점이 있다면 그들이 예전 창업자들과 비교할 때 제가 느끼는 것은 영어가 굉장히 유창한 친구들이 많고 겁이 없고 자신감이 있고 여러 주변의 네트워크들도 여기에 자기가 많이 쌓아왔고, 그런 부분이 확실히 선배 스타트업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고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창업을 하는구나. 네, 그런 긍정적인 면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법인은 미국 내 한인 스타트업에도 투자하고 있는데요. 한 차례 더 좀 큰 점프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이제 오늘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미국 동부에서 딸기 농사를 짓는 창업가와 화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더스데이라서 사실은 꽃을 사는 분들이 이기루 대표는 미국에서 한국 품종으로 딸기 온실 재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나올 테니까 오퍼레이션 자체에서
이제 온실이면서 맛에 특화된 그런 품종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 카테고리를 충족하는 이제 딸기의 종류들이 이제 한국이랑 일본밖에 어떤 의미에서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이랑 일본은 이미 몇십 년 전부터 모든 것들이 이제 온실 재배로 딸기는 완벽하게 전환을 했기 때문에. 컴퓨터 공학 박사인 이규루 대표는 딸기 수확용 로봇을 개발했는데요. 익은 딸기만을 인식해서 수확하고 당도 측정까지 해내는 최첨단 농사용 로봇입니다. 이 기발한 로봇의 탄생. 실리콘밸리 법인의 투자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현지 법인 직원들이 또 다른 신생 기업을 찾았는데요. 이 기업은 특히 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 암세포를 파괴하는 적합한 치료제를 찾아내는 기술을 개발한 것이죠. 환자의 살아있는 암세포를 몸 밖에서 비슷하게 잘 살려가지고 거기에 여러 약물들 테스트해보자. 근데 거기서만 그치면 안 되고 이렇게 했던 것도 1990년대에 많이 했었던 거였거든요. 여기다가 유전자 검사도 넣고 그 다음에 혈액 검사도 넣고 환자의 살아있는 암세포랑 인공지능,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결합시켜보자. 그러면 좀 더 정확한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회사고요. 암 극복에 청신호를 켠 획기적인 암세포 분석 기술. 이 또한 실리콘밸리 현지 법인의 투자와 지원이 일궈낸 쾌거입니다. 근데 이런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저희 같은 투자자를 상대하면서도 동시에 세일즈도 해야 되고 기술 개발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되고 또 직원들 관리도 하셔야 되고 정말 신경 쓸 게 너무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신경 쓰시면서 발전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 아 정말 대단하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만큼 저희도 투자자로서 도움 드릴 것들이 있으면 더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한국의 창업가들을 세계 시장으로 이끌겠지요. 세계적인 기업을 꿈꾸는 신생 기업인들. 그 꿈을 향해 뛰는 또 다른 젊은이를 만납니다. 샌프란시스코 거리를 누비는 노경실 씨. 그녀는 인공지능 신생기업의 미국 사업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택시로 이동하는 노경실 씨. 그런데 이 택시 자율주행 차량이군요. 인간의 개입 없이 움직이는 자율주행 차량. 혁신을 추구하는 신생기업 책임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 듯합니다. 웨이모가 뭐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렇게 그 상용화 돼가지고 운전을 하고 다니는 게 결국은 그 사람보다 운전을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검증하는 첫 번째 지금 단계에 도달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AI라는 기술 자체도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정된 범위 안에서 점점 더 실력과 그 신뢰도를 구축해 가면서 성장을 해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꿈을 꾸게 되는 도시가 샌프란시스코인 것 같아요. 노경실 씨가 누군가를 만나는데요. 입사를 희망하는 지원자입니다. 마케팅 전문가를 영입하려는 노경실 씨. 지원자는 자신의 비전을 열심히 설명합니다. 그녀 역시 지원자의 능력과 비전을 꼼꼼히 검토합니다. 노경실 씨 회사는 인공지능을 이용 문서를 자동으로 처리하고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는데요. 계약서나 은행 명세서,
보험 관련 서류 등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요약하는 놀라운 기술로 특히 금융, 의료, 법률 등의 기업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기업이 원하는, 기업이 쓸만한 태스크들, 그 성능에 좀 집중을 해서 어떻게 보면 비용 효율적이고 최적 사이즈의 언어 모델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자 측면에서 접근을 했던 거고, 거기에서는 이제 저희가 도전할 만하다라는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도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신생기업 역시 세계 시장을 두드리고 있는데요. 지름길은 따로 없습니다. 끊임없이 잠재 고객들에게 다가가는 것. 이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All right, guys. Well, have a great night. Thank you. All right. Thank you, guys. See you later. Bye. 올해 안에 100명의 잠재 고객사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들이 어떤 문제를 풀고 싶어 하는지를 이해를 하고 그 중에서 10개의 회사를 저희 고객사로 유치를 한다가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행사 같은 데 가서 피칭도 하고 하면서 이제 다양한 그 저희의 잠재 고객사들을 만나서 접점을 늘려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칠고 가파른 창업의 길. 무엇이 이들을 이 길로 이끌었을까요? 네, 스타트업은 근본적으로 없던 거를 만드는 회사고 새로운 거를 창조해야 되는 영역이고 그거는 안 되는 거를 되게 해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렇다는 점에서 그 스타트업에서 일한다라는 거는 진짜 개인 성장에 있어서는 진짜 엄청난 고난이지만 배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성취감과 만족감이 굉장히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네. 비상을 꿈꾸는 신생기업. 이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다 20년 전에는 스타트업들이었습니다. 결국 스타트업들이 기존 질서를 허물고 새로운 경쟁력으로 지속적으로 창출이 될 때 그 경제가 역동성이 있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스타트업들을 응원하고 지원하고 또 성원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정과 도전, 혁신과 미래. 실패를 두려워 않는 용기. 오늘 우리가 만나본 창업가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젊은 창업가들. 이들이 열어갈 미래를 함께 상상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응원합니다.